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 9월 19일 기시다 일본 총리 대신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고 있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일반 토론 연설을 했으며 북조선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기시다 총리의 일반 토론 연설의 일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세계가 역사의 전환점에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유엔 헌장에는 2차례의 세계 대전을 경험하면서 전쟁의 참회로부터 미래의 세대를 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겠다는 선인들의 굳은 결의가 새겨져 있습니다. 주권 평등, 영토 일체성 존중, 무력 행사 금지와 같은 유엔 헌장의 원칙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기 위한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자 법 지배의 근본입니다. 국제법은 약한 입장의 나라를 위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강화하기 위해서 취약한 나라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를 법의 지배 속에서 함께 지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안보리 상임 이사국 러시아가 국제법 법의 지배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힘이나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총회가 거듭해서 비난하고 있는 유엔 헌장의 위반, 인권 침해의 상황을 한시라도 빨리 시정해 핵의 위협을 멈춰야 합니다. 저는 금년 3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유와 법의 지배, 포섭성, 개방성,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념 아래 다양한 국가의 공존 공용을 향해서 비전을 공유하는 각 나라들과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애쓰는 곳의 지원도 확충하겠습니다. 유엔 삼각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크기와 질을 강화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인 AU의 평화 지원 활동의 파견 요원의 능력 구축 지원 등을 위해 약 900만 달러를 추가로 구출하겠습니다. 1조 평양 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 등 각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1조 국교 정상화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은 불변입니다.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관점에서 조건 없이 언제든지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겠다는 결의를 전하고 정상회담을 조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저의 직속 관할의 고위급을 통해 협의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핵군비 축소는 피폭지인 히로시마 출신인 저의 평생의 수건입니다.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향해서 핵무기 비확산 조약인 NPT 체제를 유지, 강화해 현실적이며 실천적인 대응을 계속 강화시켜 갈 것입니다. 히로시마 액션 플랜에 따라 대응을 실행해 가겠습니다. 지금은 안전보장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입장의 관계자가 모든 기회를 살려 핵군비 축소의 의의를 언급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핵무기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더욱 관여하도록 호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피폭자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해왔던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이상을 향해서 선인들의 노력에 의해 주류화된 핵군비 축소의 흐름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전체 핵무기 수의 감소세가 역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30년 전 이곳 총회에서 주창된 핵무기용 핵분열성 물질 생산 금지 조약인 FMCT 구상의 의의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FMCT에 대한 정치적 관심을 다시 모으기 위해 조금 전 FMCT 고위급 행사를 필리핀과 오스트레일리아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핵무기국을 구체적인 핵군비 축소 조치에 관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핵무기국과 비핵무기국 간의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유엔 및 관련국과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핵군비 축소 주류화의 흐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중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학회나 실무의 세계에서 억지이냐 군비 축소이냐 라는 두 가지의 대립적인 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은 추가로 30억 엔을 출자해 해외의 연구기관, 싱크탱크에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향한 재팬 체어를 설치합니다. 지난해 유엔과 협력해서 설치한 유수 비핵 리더 기금을 활용해 핵 폐기를 위한 젊은 세대의 세계적인 연결고리의 형성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무인 달 탐사기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9월 7일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형 달 착륙 실증기 슬림과 X선으로 우주를 관측하는 위성을 탑재한 H2A 로켓가 일본의 가고시마현의 타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일본 최초의 달 착륙을 목표로 하는 소형 달 착륙 실증기 슬림은 고성능 디지털 화상 기술로 달을 조사할 예정으로 지구의 주위를 돌면서 빠르면 내년 초에 달에로의 착륙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우주항공개발기구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로켓 개발에 관여한 연구자에 의한 사전 해설 등도 진행되어 저 자신도 달의 탐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달 착륙기의 중량은 1톤이 넘었고 무겁고 대형이었습니다만 이것들에 비해 슬림은
대폭 소형화되어 210kg에 불과하다고 하며 소형 경량의 탐사기를 달에 보내는 것이 가능하면 달의 탐사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의 우주항공개발기구는 20년 이상 전부터 달의 탐사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7년 전부터는 본격적인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슬림은 내리고 싶은 특별한 장소를 노리고 정확함이 100m 이하로 내릴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달성된 달 착륙은 수 킬로미터 미만의 정확함으로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것과 비교하면 슬림은 압도적으로 높은 정확함으로 달 착륙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달에 최초로 도달한 국가는 소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처음으로 달 표면에 발을 디딘 것은 1969년 미국의 아폴로 11호였다고 합니다. 2020년 중국의 무인 탐사기가 달 표면에 암석과 토양을 채취해 귀환하면서 세 번째 달 착륙국으로 기록되었고, 게다가 올해 8월 인도가 무인 달 탐사기를 달의 남극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착륙시키면서 네 번째 나라로 되었습니다. 이번에 슬림이 내년 초에 달에로의 착륙에 성공할 경우에 일본은 러시아, 미국, 중국, 인도에 이어 달에 착륙한 5번째 나라가 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 당국은 올해 5월 선전 매체를 통하여 곧 발사할 군사정찰 위성은 적대 세력의 움직임을 즉시 감시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였습니다만 발사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중앙TV를 통하여 발사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발사를 할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이때의 발사 실패에 관해 한국의 해군 당국은 추락한 위성의 잔해물을 회수하여 분석한 결과 카메라의 성능이 아주 낮아 정찰 위성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8월 말에 두 번째의 정찰 위성을 발사하였습니다만 이 발사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두 번째의 발사 실패에 대해 북조선 당국은 북조선의 일반 주민들이 들을 수 없는 대외용인 조선중앙통신에서 두 번째의 정찰 위성 발사의 실패를 인정하였고 10월경에 또다시 발사할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한국 정부 기관에 의하면 북조선이 발사에 실패한 두 번의 정찰 위성과 올해의 세 차례의 대규모 열병식에 사용한 비용을 합하면 북조선의 전체 주민이 2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올해의 북조선의 아사자 수와 자살자 수가 작년에 비해 3배로 증가했다고 한국 국회에 보고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올해 북조선의 2차례의 정찰 위성 발사와 3차례의 대규모의 열병식을 진행한 것은 생활고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주민들과 국제사회에 대해 체제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장과 허세가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어떤 북조선 전문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일본의 무인 달 탐사기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7년의 히트곡 이노우의 요우스이 오쿠다 타미오의 아리가또 고마워, 그리고 1990년의 히트곡 타마의 안녕 인류 두 곡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우의 요우스이 오쿠다 타미오의 아리가또 고마워, 그리고 타마의 안녕 인류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